여긴 우리 집안 자리예요. 비켜줄래요? 정미선의 말은 아침 안개처럼 차갑게 묘역에 퍼졌습니다. 회장 부인은 검은 장갑을 낀 채 아들 이름이 적힌 묘비 앞에서 고아 남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 흐르고 있었으며 아이들의 헝겊 신발이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강소희는 동생 우진의 어깨를 감싸고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옷은 빨래를 해도 빠지지 않는 때가 묻어 있었으며 교복 소매가 풀려 실밥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에는 마트에서 산 듯한 노란 국화 5송이가 들려 있었고 우진의 배낭은 낡아서 한쪽 끈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구두는 이탈리아제였으며 묘역의 흙길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흰 백합 화환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환의 리본에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왔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살 소녀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른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누나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으며 얼굴을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대리석에 새겨진 이름 정준호.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묘비 위에는 아이들이 가져온 국화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이 있었습니다. 물은 탁했으며 병 표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가문 묘역입니다.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미선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부드럽지만 물러서지 않는 목소리. 회장 부인으로서 수십 년간 익혀온 화법이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울 새벽의 서리처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묻혀 계세요. 미선은 묘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정준호, 분명 그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묘역 관리 회사에서 보낸 서류에도 이 이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자리는 정준호, 우리 아들 자리입니다. 소희는 배낭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10자 구겨진 종이가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영수증, 화장 증명서, 그리고 묘지 계약서. 소희는 계약서를 미선에게 내밀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서류가 있어요. 강태수, 저희 아버지 이름이에요. 미선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묘역 번호.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자리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묘역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정원 가위와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두 무리 사이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미선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아들 자리인데 저 아이들이
자기네 아버지 자리라고 우기고 있어요. 성철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날짜와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철이 묘역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미선과 아이들은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으며 나무잎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8시. 남편은 아직 집무실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우진이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묘비 아래 흙을 쓸어내고 떨어진 낙엽을 치웠습니다. 소년의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으며 손등에는 겨울 추위에 튼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진아, 일어나. 소희가 동생을 일으켰습니다. 우진은 일어서면서 물병을 집어 묘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대리석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묘비 표면이 젖으며 색이 진해졌습니다. 미선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움직임은 익숙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곳에 왔을까? 미선의 시선이 아이들의 신발로 내려갔습니다. 헝겊 신발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성철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두 분 모두 정식 계약이 맞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 착오입니다. 3년 전 시스템 전산화 작업 중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희는 우진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성철은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정준호님은 3년 전 5월에, 강태수님은 같은 해 6월에 등록되었습니다. 한 달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잖아요.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이장된 시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에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성철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안으로 확인해 주세요. 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성철이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선은 비서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들이 화환을 들고 묘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옆에 놓으세요. 비서들이 화환을 국화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백합 화환이 국화보다 3배는 컸으며 금색 리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옆에 국화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선은 묘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장갑을 낀 손을 모아 묘비에 대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소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저 아줌마가 여기 가져가려는 거야? 조용히 해. 소희가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목소리는 미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장갑을 벗어 가방에 넣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곳에 오지 마세요. 저희가 먼저 왔어요. 서류상으로 우리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어요. 미선이 돌아서서 묘역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비서들이 뒤따랐으며 검은 차가 묘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미선이 타자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으며 배기가스가 아침 공기를 흐렸습니다. 소희는 우진을 안고 묘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누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누나, 괜찮아. 우리가 지킬 거야. 어떻게? 매일 올 거야. 아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성철이 다가와 두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라. 우진이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소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사탕을 소희 손에 쥐어주고 일어섰습니다. 너희들 어디 사니? 고시원이요. 보호자는? 없어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묘역 아래쪽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참.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소희와 우진은 묘비 앞에 남았습니다. 백합 화환이 바람에 흔들렸으며 금색 리본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옆에 국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소희와 우진 사이의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소희는 우진을 뒤로 감쌌습니다. 17살 소녀의 팔이 14살 소년의 어깨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철에게서 전화가 왔고 미선은 다시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묘비 앞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왔던 자리였습니다. 소희의 교복 치마에는 진흙이 튀어 있었고 우진의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두 아이 사이에는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으며 용기 안에는 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햇빛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묘역 전체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흐릿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묘역의 고요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미선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소희 양, 강우진 군 맞습니까? 소희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원 통지서입니다. 이 묘역 사용권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소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소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묘비 옆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 판결이 내려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진이 누나 뒤에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우진을 바라보지 않고 소희에게만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정준호 씨 소유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소희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지만 법률 용어가 가득한 문장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소희의 손이 떨렸으며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미선은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합화환은
시들기 시작했으며 꽃집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화는 아직 싱싱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물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장 계약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입니다. 한 달 차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장된 날은 저희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묘역 측에서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계약 날짜가 우선입니다. 그게 법인가요? 예.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진이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이의 손이 꽉 맞잡혔으며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성철이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묘역 아래쪽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지만 시선은 네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움직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으며 그 소리는 긴장된 대화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희와 미선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 길이만큼 좁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으며 그 숨결이 서로 섞였습니다. 아이들, 너희 보호자는 누구니? 미선이 물었습니다. 어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없어요. 아버지는? 소희는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미선의 시선이 묘비로 향했습니다. 정준호,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새겨진 다른 이름, 강태수. 두 이름이 같은 돌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그 작은 글씨를 보았습니다. 묘비 아래쪽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새겨진 이름. 누군가 손으로 직접 새긴 듯했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으며 획이 떨려 있었습니다. 누가 저걸 새긴 거니? 제가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소희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으며 손톱이 깨져 있었습니다. 돌을 깎은 흔적이었습니다. 언제? 3년 전이요. 아빠를 처음 여기 모셨을 때요. 미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아들을 잃었을 때, 아이들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변호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부인, 시간이. 미선이 손을 들어 변호사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발로 바닥의 흙을 긁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미선이 소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눈은 맑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니?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동생 대신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뭘 하셨니? 공사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떨어지셨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시계를 보았지만 미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정준호, 강태수, 두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성함이 강태수? 예. 강씨? 예.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으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가 부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입술 옆으로 흘렀습니다. 미선은 손수건으로 입을 닦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미선이 돌아섰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묘역 아래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소희와 우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선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희가 우진을 안고 있었으며 우진의 머리가 누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선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역이 멀어졌으며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성철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빵이라도 사 먹어라. 됐어요. 받아. 너희 배고프잖아. 소희는 돈을 받았습니다. 우진이 누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나, 우리 쫓겨나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아빠 안 떠나. 우리가 지킬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사이로 햇빛이 가끔씩 새어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혼자 묘역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검은 코트 대신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간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묘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의 팔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가 햇빛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팔뚝을 따라 길게 이어진 흉터였으며 색이 발에 오래된 상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진의 껑충한 배낭끈은 여전히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세탁되지 않은 교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묘비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큰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나무 그늘이 그녀를 가렸으며 아이들은 미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흰 밥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소희가 뚜껑을 열자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진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배고파? 응. 조금만 기다려. 밥 좀 시키고. 소희가 용기를 흔들어 김이 날아가게 했습니다. 우진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소희가 젓가락을 꺼내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동생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 응. 그럼 밥도 먹어. 소희가 밥을 떠서 우진에게 주었습니다. 우진이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은 먹지 않고 계속 동생에게만 떠먹였습니다. 우진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밥을 자신이 먹었습니다. 미선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묘비의 꽃다발을 쓰러뜨렸습니다. 백합 화환이 옆으로 넘어지며 리본이 흙에 닿았습니다. 소희가 일어나 화환을 다시 세웠습니다. 화환을 바로 세우고 리본의 흙을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국화도 바로 세우고 물을 다시 부었습니다. 미선의 시선이 소희의 손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꽃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 미선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장갑을 벗으면 매니큐어가 발라진 손톱이 드러났습니다. 소희가 다시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가 묘비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으로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진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미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무 그늘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묘역을 떠나려다가 멈췄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철이 묘역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희와 우진이 일어나 관리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성철이 뭔가 건넸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소희가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빵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제 남은 거다. 버릴 것이니까 가져가라. 감사합니다. 소희가 빵을 받아 배낭에 넣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성철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우진에게 주었습니다. 학교는 안 가니? 오늘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도 아닌데? 소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묘역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선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소희가 우진을 뒤로 감쌌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묘비 앞까지 왔지만 아이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변호사는요? 오늘은 필요 없어서. 소희는 미선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이거 먹어라. 됐어요. 아침 안 먹었잖아. 어떻게 아세요? 봤으니까. 소희는 상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상자를 묘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우진이 샌드위치를 힐끔거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먹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고 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은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준호 그리고 그 아래 강태수 두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니? 공사장 사고였어요. 언제? 3년 전 6월이요. 내 아들도 그때 죽었어. 알아요. 어떻게? 관리인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묘비의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소희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만지셔도 돼요. 괜찮니? 예. 미선의 손이 묘비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미선은 아들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정준호, 각 글자를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내 아들은 교통사고였어. 술 마신 사람이 차를 몰았대. 그랬구나. 잡혔어.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어. 다행이네요. 다행? 우리 아빠 사고는 아무도 안 잡혔어요. 미선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회사에서 책임 안 졌어요. 아빠 실수였대요. 그게 말이 되니? 안 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어요.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 아빠는 여기 계시고 저희는 매일 와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묘역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서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려 하자 미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 미선은 백미러로 묘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샌드위치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한 입 빼어 물었고 소희가 동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이 젖었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미선은 변호사와 함께 묘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정 회장은 70을 넘긴 노인이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가 사진을 꺼내 묘비 뒤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액자도 없이 그냥 종이만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사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회장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미선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정 회장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미선과 정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강태수? 예. 혹시 강태수 씨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요. 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묘비를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미선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미선이 물병을 건넸고 정 회장이 물을 마셨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앉으시는 게 괜찮아. 정 회장이 손을 들어 변호사를 막았습니다. 그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태수 씨가 맞니? 예. 그럼 너희 어머니는? 김수진이요. 정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선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 정 회장을 보았습니다. 정 회장은 소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아, 예. 너 몇 살이니? 14이요. 생일은? 7월 15일이요. 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선이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정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동생을 뒤로 감쌌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군지 아니? 소희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기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배경은 병원 같았습니다. 몰라요. 이 아기가 내 아들이야. 준호. 소희는 사진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진도 누나 어깨 너머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요? 정 회장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기들은 같은 날 태어났어. 같은 병원에서.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7월 15일, 23년 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랑 우진이가 같은 날 태어났다는 뜻이야. 소희는 우진을 보았습니다. 우진도 누나를 보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선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 회장은 일어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우리 집 기사였어. 뭐라고요? 23년 전 우리 집 운전기사였어. 그때 우진이가 태어났어.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 회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는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정직했지. 우리 가족을 10년 넘게 모셨어. 그럼 왜 사고가 났어? 준호가 10살 때였지. 태수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고로 준호가 다쳤어. 심하게. 병원에 반년 입원했지. 소희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 회장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태수를 해고했어. 그리고 보상금도 주지 않았어. 사고가 그 사람 과실이라고 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나중에 알았어. 차에 문제가 있었어.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었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미선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 그리고 준호가 회복하고 있었으니까. 태수를 찾으려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 정 회장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뒤로 어떻게 됐니?
다른 일을 찾으셨어요. 공사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예. 정 회장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준호와 강태수 두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도 3년 전에 죽었어. 교통사고로. 23살이었어. 저희 아빠도 같은 해에.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으며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성철이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운명이야. 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는 자리야.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손을 모았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소희가 정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도 누나 옆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묘역을 떠났습니다. 이제 법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묘역을 떠난 뒤 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으며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 가야겠소. 지금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해야 할 일이 있어. 정 회장이 소희와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으며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너희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예. 저녁 같이 먹자. 할 이야기가 많아. 소희는 우진을 보았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함께 묘역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정 회장의 차는 크고 편안했습니다. 뒷좌석에 소희와 우진이 나란히 앉았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 저택은 넓었습니다. 정원이 있었고 분수가 있었으며 큰 현관문이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처음이지? 들어와. 집 안은 더 넓었습니다. 높은 천장, 큰 거실, 그림이 걸린 벽. 소희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신발을 벗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하게 해.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요리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임원회의 소집하게. 긴급 안건이야. 무슨 안건입니까? 내가 직접 말하겠네. 모두 참석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법무팀장이었습니다. 23년 전 강태수 씨 해고건 기억하나? 그 파일 다 찾아. 사고 보고서, 차량 점검 기록, 모든 서류.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언론 담당자도 부르게. 정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소희와 우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건넸습니다. 마셔. 몸 좀 녹여. 감사합니다. 소희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우진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미선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고시원에서 산다고 했지? 예. 방은 어때? 넓어? 작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하자. 예. 우리 집 별채가 있어. 거기서 살 수 있어. 소희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너무. 왜?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준호 방도 있어. 그대로 남아있어. 우진이가 쓰면 어떨까? 우진이 미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호 형, 방이요? 그래. 형이 기뻐할 거야.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희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거실로 와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회사 사람들한테 모든 걸 말할 거야. 무슨 말씀을? 태수 씨 이야기. 우리가 잘못한 일. 그리고 바로잡을 방법.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있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정 회장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나쁘게 만들었어. 이제 바로잡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도현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임원 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긴급 회의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미선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소희와 우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미선과 아이들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왔나? 예. 회장님. 좋아.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불렀네. 정 회장이 법무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준비했나? 예. 회장님.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정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3년 전 강태수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 기사로 일했네.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정직했지. 임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 차량 사고. 내 아들 준호가 다쳤고 태수 씨를 해고했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태수 씨 잘못이 아니었어. 차에 문제가 있었지. 브레이크, 고장. 정비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 법무팀장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태수 씨를 해고했어. 보상도 하지 않았어. 왜? 회사 책임을 회피하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이 소희와 우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수 씨 자녀들이야. 임원들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빚이 있어. 23년치 빚이지. 정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들이야. 첫째, 강태수 씨에 대한 공식 사과. 둘째, 유족 보상. 셋째, 산재 인정. 넷째, 언론 발표.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사 이미지에. 이미지? 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이미지가 중요한가? 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섯째, 강태수 장학재단 설립. 여섯째, 회사 안전 규정 전면 재정비. 서류가 계속 돌았습니다. 임원들이 하나씩 읽고 서명했습니다. 홍보팀장이 일어났습니다. 보도,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즉시 배포하게. 오늘 안으로. 예, 회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정 회장 가족과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정 회장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 아버지 명예를 되찾을 거야.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일이지. 그날 오후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받았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현그룹이 23년 전 부당해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 TV에서 흘렀습니다. 소희와 우진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기사였던 강태수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후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나 회사는 이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우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누나, 아빠다. 응.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현그룹은 유족에게 정식 보상을 하고 강태수 장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정 회장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분께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강태수 씨,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23년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미선이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화면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희와 우진은 준호의 방에서 잤습니다. 큰 방이었으며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벽에는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응?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셨잖아. 근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꿈 같아. 소희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래. 두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정 회장과 미선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잘한 거겠지?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미선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한 거예요. 준호가 기뻐할까? 물론이죠. 준호도, 태수 씨도. 두 사람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으며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묘역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친구가 함께 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명예를 되찾고
사랑받으며 기억되는 사람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수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렸고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습니다. 기업의 책임, 노동자의 권리, 뒤늦은 사과의 의미,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미선과 강소희가 묘비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정 회장과 우진은 묘역 아래쪽에서 성철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화단 설계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만 묘비 앞에 남았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줄 게 있어. 소희가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작은 펜던트였으며 펜던트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 어머니가 준호한테 준 목걸이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줬지. 소희는 펜던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너도 우리 손녀니까.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목걸이를 받아 소희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소희의 목덜미에 닿았으며 따뜻했습니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미선이 소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묘비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소희가 미선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왜?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미워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틀렸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어요. 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희를 처음 봤을 때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어.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희는 내 손주들이야. 소희가 미선을 더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으며 옮겨진 꽃다발이 흔들렸습니다. 미선이 소희를 놓아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야, 예. 너 꿈이 뭐니? 꿈이요? 응.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소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 예. 우진이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힘든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꿈이네. 하지만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줄게.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미선이 소희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이야. 정말요? 그럼 너희가 웃는 거, 꿈을 이루는 거,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해. 소희가 다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선이 손수건을 꺼내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예쁜 얼굴 다 망가져. 할머니도 우세요. 그러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묘역 아래에서 정 회장과 우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뛰어오며 소희를 불렀습니다. 누나,
할아버지가 아빠 동상 만든대. 동상? 정 회장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회사 본사 앞에 세울 거야. 노동자 기념 동상. 그게 무슨 태수 씨 모습으로 만들 거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년 봄에 제막식 할 거야. 우진이 신나서 뛰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동상으로 만들어져요. 미선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태수 씨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니까. 네, 사람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정준호와 강태수. 두 이름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태수 씨, 들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내 명의서 함께 살 거야.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매주 여기 올게.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우진이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형, 저도 행복해요. 누나도 행복하고요. 사진 찍자. 사진이요? 가족 사진. 여기서. 정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성철을 불렀습니다. 성철이 올라와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여기 서세요. 네, 사람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과 미선, 그리고 소희와 우진.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웃으세요. 성철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묘비 앞 햇빛 아래 웃고 있는 네 사람.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진지한 사진, 웃는 사진, 장난스러운 사진, 가족 앨범에 들어갈 사진들. 네 사람이 다시 묘비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 태수 씨도 잘 계세요. 사랑해요, 아빠. 형, 또 올게요. 묘비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바람을 맞으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꽃이 있었고 사진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